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 겪어보면 안다. 이 산문집을 품고 오신 김홍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북카페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지금 너무나 그 행복이 막 서로서로 이렇게 전파되는 느낌으로 사연도 행복한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렇게 또 이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카페 우리 카페인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어깨 퀴즈 오늘 문제 드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기의 첫 강의 때마다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꼭 책 3권을 쓰라 강조를 합니다. 점수 잘 주겠다. 그래놓고 그 책 3권은 수필집과 전공 분야에 대한 책을 쓰고 반드시 이걸 꼭 써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엮어낼 것. 이런 의미를 가진 무슨 전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엮어서 낸 것 무슨 전? 위인전? 아니 오답입니다. 네. 이런 오답도 그냥 싱거운 오답도 환영하고요. 혹시 힌트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전? 무슨 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을 죽기 전에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남겨서 후학들에게 내 실수와 성공과 아픔과 고뇌와 근심 걱정 그다음에 희망 이걸 한꺼번에 남겨줘요. 솔직하게 남겨줘야만 그 다음 세대가 실수를 적게 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나침판을 빨리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써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감이 오신다면 우리 카페인님들 정답 그리고 허술한 오답도 재미나면 환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45 문자로 정답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금 여지영님 파전? 파전, 감자전, 김치전, 배추전 막 다 떠오르는데 아마 일부러 재밌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러셨군요. 근데 요 2글자잖아요. 파전은 정말 우리 간단한 힌트 2글자 아니죠. 전체가. 그렇죠. 3글자입니다. 3글자. 파전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희님 한 말씀이 주옥 같다고 사연 주셨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집에서 그 차 한잔을 하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막 하는데 이게 방송을 할 때는 조금 정제되게 또 좀 잘나 보이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에는 남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욕구 이래서 이제 지금 정돈돼서 얘기하는 건데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 날것의 대화도 너무나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거기서 또 그렇죠. 반짝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삶에. 이번 책 펼쳐보니까 초반에 이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염색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소재여서 흰머리 염색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재미나게 그냥 뭐 어떤 경계감도 없이 그냥 훅 내긴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검은 머리였는데 국회의원 되니까 이제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이제 염색을 했거든요. 근데 염색을 풀려면 1년이 걸립니다. 이제 남자 머리, 길지 않은 머리도. 왜냐하면 위에 머리는 이제 그 색바른 것이 있고 이제 여기서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배기 싫어요. 1년간. 1년을 참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1년 딱 참았더니 이렇게 흰머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흰머리가 참 어울립니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은발이 어울립니다. 그러면 살만 나요. 말의 표현에 따라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요 저보고 10년 전에 본 것보다 젊어졌어요. 그럼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 제가 정말 젊어져 있어요. 근데 거짓말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굳이 힘을 들여서 거짓말을 하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100%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멋있으세요, 진짜.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가. 근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네. 그 시골 친구들이요. 참 너도 별 수 없다. 음. 폭삭 늙었네. 그 말 그래요? 한마디에 네.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은 잔주름에 점에 어. 빠진 머리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우리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칭찬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네. 웃음을 늘 품고 사는 사람한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되게 그런 사람은 거의 관상이 좋아요. 삶의 태도 자체가 그럼요. 밝은 기운으로 가득하니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그 관상, 무당 이런 공부를 해서 네. 그런 소설을 그쵸. 쓰고 드라마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관상이라는 것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온몸이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웃고 저 칭찬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관상은 거의 누구든지 한번 보세요. 100% 분위기가 무지하게 좋아요. 긍정적인 말을 예, 많이 그리고 하는 그 사람. 사람들이 되게 건강해요.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예, 지금 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네. 초청을 받아서 또 바티칸에 가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있습니다. 예. 책에도 나와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관상을 아. 보셨던 것도 재미나게 봤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거기서 느낀 게 프란체스코 그 교황님이요. 네. 사실은 그 유럽의 주류가 아니에요. 완전 비주류예요. 그렇죠. 그 교황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저분이 왜 됐을까를 했는데 뵙고 나서 알았어요. 종일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웃으니까 사람들은 본래요. 사람이 이렇게 굳어 있으면 경계심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웃는 사람은 경계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적이 아니고 친근감, 네. 친구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경님들의 표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죠.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김홍신 작가님이 이 북카페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고 나서 공기가 약간 이렇게 한 사람으로 해서 바뀔 네. 수가 있구나 순간적으로도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책에는 물론 나는 웃는 연습이 잘 안 됐어라고 이제 그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요. 네. 작가님도 김홍신 작가님도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얼굴 근육이 웃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되게 따스하고 좋은 것을 보려는 그 기운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가 달라지게. 예,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냐? 그래서 제가 네. 마음 화장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 화장이 화장. 뭡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카톨릭이거든요. 네. 그런데 날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한 기도를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빼먹게 돼요. 근데 남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아픈 사람, 그 주변에 그렇죠.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네. 않습니까? 국가와 민족, 세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내가 승화된 느낌 있죠.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네.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그리고 저는 저녁에 젊어서부터 이제 운동 삼아 기도 삼아 108배를 해요. 네.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마음 화장을 하고 삽니다. 그 마음 화장이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 운동, 그렇죠. 남을 위한 그 봉사, 뭐 이런 것들이 마음 화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마음 화장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든 그 빛이 퍼져나가듯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할수록 우리 카페인님들 겪어보면 안다에 담긴 얘기들 궁금하시죠? 작가님 목소리로 직접 이 책의 일부를 듣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거예요? 이 부분이요. 네. 제가 쓴 글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음. 글 중에 하나, 그걸 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읽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행복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중에 일부를 그러면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집트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오르면 목소리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오르면 천당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는데 천신이 딱 두 마디만 묻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뻤냐? 남도 기쁘게 했나? 둘 다 그렇다면 천당에 보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면 지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집트 교훈대로라면 저는 마땅히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글로써 남을 기쁘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기쁘게 했는지 곰곰 생각했습니다. 제자와 이웃들은 물론 저와 시절 인연이 된 사람들이 저 때문에 정말 기뻤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자신의 삶의 근심 걱정보다 기쁨이 많았는가 생각하니 왠지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세상에 저를 드러내며 살았기에 되도록 겸손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그저 무난하게 덮어두고 매사에 삼가고 조심하자며 재미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기쁨을 누리려면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천당과 지옥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지만 살아서도 가는 곳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천당에 사는 것이고 스스로 기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산다는 걸 재산이나 명예, 권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사는데 편리하지만 진짜 행복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죽을 즈음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죽음이 닥쳤거나 위급한 지경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돈, 명예, 권력 따위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람에겐 4가지의 동반자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 친족, 재산, 업보인데 세상을 하직할 때는 육신, 친족, 재산은 버리고 오직 업보만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업보는 선악의 행업으로 말미암은 과보를 뜻합니다. 행업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딱 한 번뿐이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겪어보면 안다의 일부 김홍신 작가님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만년필로 이렇게 쓰실 때 저는 뭔가 한자 예. 꼭꼭 새기라라고 하면서 강조하시면서 읽어주신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예. 강조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 죽음을 겪으면 대개들 그때 할 걸 해야 했는데 왜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결국 나에게 남겨진 것들이라는 게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그게 불법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놀아야만 살아있는 이곳이 바로 천당인 것이죠. 천국이고. 근데 그 제가요, 그 영화상 심사를 하는데 작년에 한 10일간 26편 영화를 봤어요. 뭐 눈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네.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건 뭐냐면 남의 불행은 재미가 있어요. 근데 나는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인생은 희극이 되어야 하니까 말하자면 잘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논다는 거는 뭐 흥청망청 논다 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내가 즐거워야 남도 즐겁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천당과 지옥이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것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에피소드 통해서도 또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음악 한 곡을 듣고 와서 그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악은 이은미의 곡으로 골라오셨네요. 나만 몰랐던 이야기. 네. 그 허스키하고 힘 있지 않습니까? 가창력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 노래가. 근데 그 구슬픈 멜로디와 가사가 또 드라마틱해요. 내용이. 그래서 이은미 가수의 그 감성에 빠져들게 되니까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가사를 좀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사를 좀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예, 지금 그래서 시집을 낼 때 네. 그 안에 노래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와. 그 제가 이 겪어보면 안다. 네. 이것도 지금 그 노래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사익 선생께서 네. 제가 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여기 인사하러 왔던 그 정경 선생께서 네, 우리 앞집 분이에요. 예, 네. 그 양반이 그 제가 네. 쓴 그 논산아리랑을 직접 불렀어요. 그래서 와. 그전에는 네. 글 위에 다른 짓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글을 워낙 다양한 분야를 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 예. 아예 다른 것까지는 또 생각하시기가 벅차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아니다. 좀 넉넉하게 여러 분야를 좀 공부하자. 와. 이런 생각으로 가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김홍신 작가님의 또 독자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이은미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듣고 올게요. 윤거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김홍신 작가님 모시고 겪어보면 안다, 이 산문집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퀴즈를 내주셨죠. 예.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엮어서 낸 것, 세 글자인데 무슨 전인가? 라고 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도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항상 저는 이렇게 오답 쪽에 좀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 오답이 재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모니터에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이분은 정답 아니지만 꼭 선물 드리고 싶다 하는 오답이 눈에 띄는 게 있나요, 혹시 작가님? 예, 여기서 보면 모둠전. 왜냐하면 7203 이게 쓰신 사실은 카페인님.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제가 문제 낸 것에 그 이야기가 이 네. 모둠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인생을 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파전부터 시작했는데 모둠전으로 얘기해 주신 거에 되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 참, 이 7203 쓰신 카페인님, 내 인생의 모든 전기 모둠전 당첨입니다. 그리고 지금 8411 쓰신 카페인님은 죽기 전. 죽기 전이라고 이제 언어 유희를 살짝 활용을 하셨고요. 6224 쓰신 카페인님은 어물전. 평생 어쩐지 꼴뚜기로 살았던 것 같아서요. 예, 라고 예. 하셨는데 이것도 참 재미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요. 네. 그 대학의 교수 시절에 네. 제가 시험 공부하지 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시험이 제일 징그러웠다. 점수 잘 줄 테니까 이제 네. 책을 쓰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제가 출제를 할 때 조교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조교 안 들고 들어가서 50분 뒤에 조교는 시험지만 걷어와라. 네. 그리고 저는 칠판에다가 딱 한 줄 쓰고 집에 가요. 어. 만약 1억 원이 생긴다면. 그리고 저는 집에 가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녀석이 있어요. 그 가서 이렇게 봤더니
내게 그런 행운이 생길 리 없다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오. 그래서 만점을 줬어요. 아, 진짜요? 예, 만점이요? 예. 너무 어. 단호한 이 아니 그게 네. 그 말하자면은 정답은 아니지만은 명답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개성 있는 이제 이 답이죠. 모둠전 이런 게 명답인 것이죠.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예. 아, 이런 느낌으로 오늘 진짜 그 김홍신 작가님이 대학 강의에서 이제 하셨던 그 중간고사 보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 그렇죠. 약간 이 명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에디션 그림을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아 그림은요. 네. 화살과 오, 관역. 화살과 관역을. 왜 그러냐면 인생은 활쏘기와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왜 양궁 선수들 활쏘잖아요. 그쵸. 그럼 어려서부터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해서 그 점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네. 관역을. 그런데 인생은 10년간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화살을 먼저 쏘고 네. 화살이 꽂힌 자리에 관역을 그리면 되잖아요. 와. 그런 의미 때문에 화살과 관역을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화살을 먼저 쏘고 그 자리에 쪼르륵 가가지고 이제 관역을 그렇죠. 10점 내가 만점. 하고 싶은 관역을 그리는 그렇죠. 거죠. 아, 이런 삶의 태도 너무 좋아요. 작가님이 책에다가도 그 생활 쓰레기와 생각의 쓰레기를 비교를 하시면서 재미나게 그렇죠. 생활 쓰레기는 더럽고 막 냄새나고 표가 나니까 우리가 잘 치우지만 생각 쓰레기는 그에 비해서는 이게 냄새가 나는 줄도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쌓아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우고 생각을 비트는 행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만 해도 네. 이미 그걸 보는 순간 온종일 머릿속에 미어 터질 만큼 무엇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들어와 있으면 좋은데 분노, 화, 짜증 뭐 별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버려야 돼요. 근데 생각의 쓰레기 쓸 데가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네. 생각의 쓰레기는 암세포 만드는데 탁월하고 그다음에 나를 아프게 마음 아프게 하고 네.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인생을 재미없게 하는 원자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듯 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런 생각해 의미로 보면 예. 진짜 스마트폰 쓸 때도 여기 용량 데이터 용량 차지한다고 가끔은 이 휴대폰도 좀 정리를 하고 네. 우리 진짜 일반 쓰레기들도 쓰레기통 비우고 하는데 정작 마음의 쓰레기는 잘 체크를 못했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쓰레기에 가장 중요한 그 쓰레기들이 있어요. 쓰레기 중에서도 쓰레기 중에서도 네. 재활용해야 할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버려도 네. 재활용할 거는 다시 이렇게 바꿔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색깔을 다시 칠한다든지 그쵸. 그다음에 그 나사를 조인다든지 해서 네.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생각의 쓰레기 그건 또 버리면 안 돼요. 그걸 모으면은 그것이 곧 아까 얘기하는 모둠전 같은 거가 네. 돼요. 네. 그리고 되게 이제 글 쓰는 분들이 저한테 글을 쓰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물어봐요.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써라. 그냥 무조건 그냥 써라. 네. 그다음에 마음의 감독관을 없애라. 누가 볼지 모른다. 뭐 친구나 가족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못 쓴다. 네. 그냥 무조건 써놓고 고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그냥 써서 버릴 거는 쓰레기인데 고치면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 갑자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 139권의 책을 써 오시면서 소설로든 뭐 이 에세이로든 여러 장르로 그 사람은 계속 변하잖아요. 유동적으로. 생각도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작가의 삶을 보더라도 작가도 계속 성숙해 나가기도 하니까 그럼요. 예. 내가 오래전에 썼던 글을 다시 보게 됐을 때 동의하게 되지 않거나 혹은 뭔가 쑥스럽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왜 그러면? 결국 이렇게밖에 못 썼나? 네. 표현을 이렇게 밖에 못 썼나?
그다음에 이제 젊은 요즘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작가들. 그 사람들 글을 읽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네. 나는 왜 이 정도로 못 쓸까? 요 표현을 할 수 없을까? 네. 그런 것들이 옛날에 쓴 글을 보면서 이렇게 그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보면은 세상이 발전하듯이 그쵸. 우리나라 작가들의 말하자면 이제 언어 능력, 구상력,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어떤 크라시스 갈등 구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탁월해요. 그게 대한민국 작가들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적 반열에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네. 이 한글이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한글이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요. 한글 학교가 벌써 50대일이 넘었어요. 인기가 많죠. 어마어마해요. 한글이. 그러니까 이 한글이 번지기 시작하면 이제 한국의 작가들, 그다음에 한국 노래 가사, 네. 한국의 무용,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예술이 세계를 흔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거의 140권 가까이 쓰신 작가님도 오래전에 내가 썼던 글을 보면 약간 쑥스럽고 그렇죠. 막 이런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잖아요. 작가가 글을 쓰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또 시대도 바뀌고 한다는 것이 그런 느낌으로 우리 카페인님들도 작가님이 얘기하신 이 세 번째 책을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정답을 네. 이제 공개를 해주시죠. 그렇다면. 예. 이걸 쓴다고 할 때 네. 가족하고 친구하고 주변에다 이야기를 무조건 해야 돼요. 미리. 미리. 어. 나는 이걸 쓴다, 이걸 네. 쓴다.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음식점에 가는데 그 종업원이 이렇게 물을 흘리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데 같으면 화를 내는데 됐어요. 빨면 돼요. 왜? 자기가 품격 있게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품격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게 돼서 이게 습성이 돼요. 이게 말하자면 자서전입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자서전 한 권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걸 쓴다고 주변에 미리 좀 알리고 네. 자서전을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가 내 삶을 바꾸기도 하네요. 그렇죠. 남은 삶을. 나를 품격 있게 바꿔줘요. 저절로. 자서전을 쓴다고 자꾸 강조를 하면. 네. 그래서 저는 꼭 그 제자들에게 반드시 자서전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쓰기에 돌입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벌써요. 아직 자서전은 아니고 네. 벌써 9권을 쓴 제자가 있고 자서전을 이렇게 소자서전이죠. 네. 그러니까 쭉 메모를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한 얘기를 써서 이렇게 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한 그 제자들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제가 살맛이 또 나요. 그러네요. 제가 잘 가르쳤구나. 이런 느낌을 받죠. 어찌 보면 작가님이 이 책 안에 이제 담아두신 그 어릴 때 보물찾기 에피소드 속에 그 선생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 김홍신 작가님이 그렇게 그 보물찾기인데 그 쪽지를 못 찾아내셔가지고 못 찾아요. 내 친구한테 나도 하나 줘 막 이러고 네. 근데 선생님이 어느 날 보물을 숨기는 과정에 함께 네, 데리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도시락 지키기긴 했으나 이제 그 과정을 공유하는 느낌으로 주시고 약간의 보물을 또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 갈 때 몰래 네. 남 몰래 저를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공부가 저한테 인생에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 또 작가님의 독자들에게 그렇게 힌트를 살짝 주시는 것 같아요. 삶의 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힌트를 살짝 이렇게 끼워주시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이 자서전 정답 맞히신 분들 발표할게요. 이호섭님, 그리고 7203 쓰시는 카페인님, 위수영님 세 분께 해냄에서 펴낸 김홍신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또 인생의 화살과 관역 그림이 담긴 겪어보면 안다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그리실 때도 화살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 관역 그리시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영상 찍어서 북카페 네. 인별그램에 올립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정말 놀라웠던 것은 예. 이걸 상세하게 다 얘기하진 못해도 인생에서 진짜 철렁하는 순간도 엄청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살 수 있었던 것은 네. 인연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을 음. 잘 맺었는데 제가 사람에게 네. 정성껏 친절하게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저를 도와줬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이겨낸 것은 모두 제가 좋은 인연을 맺은 분들 덕에 제가 살아나고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은 어찌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예, 우리 예. 가족들을 다 겁박하고 막 이렇게 돈도 이제 훔쳐가고 했었는데 그 강도 3명이 나중에 잡혔을 때 예. 거실에 딱 이렇게 앉게 하고 수갑 풀게 하고 네. 그러고서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도가 우리 집에 와서 그 7명이나 네. 이 넥타이로 손을 묶고 사람을 묶을 때 넥타이 3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입하고 손하고 발.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를 겁박했으니 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 방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네. 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지 마음이 지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게끔 만든. 그렇죠. 그렇죠. 참 이것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살면서요, 그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이것은 네. 자기가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 책상에는 이제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를 써서 붙여놓은 게 뭐냐면 붓글씨로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온 그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 그 네. 책의 소재는 그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용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거죠. 노예로 살 평생.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처럼 살려면 네. 뭐냐? 용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진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진 말자 이거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우리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책에 보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용서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우리 카페인님들 이 김홍신 작가님의 목소리, 마음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끝곡은 이게 준비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김창완 선생께서 부른 네. 청춘인데요. 어, 그 청춘이 왜 확연히 뭔가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흥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물론이고 젊은이들은 아마 요즘 김필 씨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멋있죠.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노래 청춘을 와. 신청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살만 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덕분에 살만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